남편에 의해 바다로 밀쳐진 한 녀석.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화려한 반전.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명자는 침대 위에 펼쳐진 원피스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실크 특유의 부드러운 광택이 오후 햇살을 받아 물결치듯 흔들렸다. 손끝으로 천을 쓰다듬자 미끄러지는 촉감이 낯설었다. 40년을 함께 살며 남편 정석이 사준 옷이라곤 겨울 패딩 하나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아들 녀석이 엄마 옷 너무 촌스럽다며 볼멘 소리를 한 뒤였다. 입어봐요. 정석이 문간에 기대선 채 말했다.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명자는 그 미소를 알았다. 은퇴식 날 직장 상사들 앞에서 짓던 제사 때 친척들 앞에서 보이던 바로 그 미소였다. 보여주기 위한 얼굴. 명자는 옷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허리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은 젊은 날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다. 쇄골이 드러나고 팔뚝에 주름이 보였다. 예쁘다기보단 어색했다. 그런데 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아. 그날 저녁 명자는 하와이 여행 가방을 쌌다. 속옷, 양말, 세면도구. 챙기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결혼 후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다. 아이들 키우느라, 시부모 병간호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미뤄왔던 시간들. 이제야 그 시간이 온 것이다. 가방 안감을 정돈하던 명자의 손끝이 무언가에 걸렸다. 뒤쪽 지퍼 주머니였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다. 명자는 무심코 펼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첫 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이 집. 명자가 30년 넘게 살아온 이 아파트. 공동 명의로 알고 있던 집이 언제부턴가 정석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두 번째 장. 증여계약서. 수중자 이름은 강희주. 생년월일을 보니 명자보다 25살은 어렸다. 손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기자 연금 수령 내역서가 나왔다. 정석이 퇴직 후 받기로 한 연금. 명자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자던 남편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수령인이 바뀌어 있었다. 역시 강희주. 여보, 뭐해? 정석의 목소리가 방 밖에서 들렸다. 명자는 황급히 서류를 가방 밑바닥에 쑤셔 넣었다. 심장이 귀 밑까지 뛰어올랐다. 응. 양말 정리하는 중이야. 문이 열렸다. 정석이 물병을 들고 들어왔다. 내일 아침 일찍이니까 일찍 자요. 공항 가려면 새벽같이 나가야 해. 그래, 고마워요. 여보. 명자는 웃었다. 40년간 연습한 미소였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정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다음 날 새벽 명자는 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은 조용했다. 정석은 운전에 집중했고 명자는 말이 없었다. 머릿속엔 온통 강희주라는 이름뿐이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언제부터였을까? 왜 집을, 연금을, 내 몫까지 모두 그 사람 앞으로 넘긴 걸까?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정석은 명자의 짐까지 챙겨주며 친절했다. 기내에서도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갖다 주었다. 하와이에 도착해서도 손을 잡고 걸었다. 그런데 그 손이 차가웠다. 명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의 손은 예전부터 늘 이렇게 차가웠다는 것을. 다만 자신이 느끼지 못했을 뿐.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명자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정석의 숨소리가 낯설었다. 40년을 함께 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옆에 누가 누워있는지 알 수 없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달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었다. 날짜를 확인했다. 증여는 6개월 전. 연금 수령인 변경은 석 달 전. 그러니까 정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다. 이 여행도 이 원피스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명자는 서류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고 창가에 섰다. 밤에 와이키키 해변이 보였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바다는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두려웠다.
셋째 날 오후 정석이 깜짝 선물이 있다며 명자를 데리고 나왔다. 마리나에 도착하자 하얀 요트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장은 정석과 악수를 나누고는 곧 사라졌다. 단둘만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것 봐요, 명자. 우리 둘만의 바다예요. 정석은 샴페인 병을 땄다. 명자는 잔을 받아들었지만 입에 대지 않았다. 요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안선이 멀어지고 사방이 온통 푸른 바다였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정석이 말을 꺼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23살. 친구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 정석은 은행원이었고 명자는 양장점 재봉사였다. 정석은 명자의 손을 보고 말했었다. 참 부지런하게 사셨겠어요. 그게 청혼이었다. 40년이네요. 명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다. 그래요, 40년. 참 길었어요. 정석이 샴페인을 마셨다. 명자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입꼬리. 이 얼굴과 함께 늙어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여보. 명자가 입을 열었다. 나한테 몰래 준비한 선물이 있다며? 정석의 손이 잠깐 멈췄다. 샴페인 잔을 내려놓는 동작이 어색했다. 무슨 말이에요? 연금 말이에요. 우리 노후 자금. 바람이 세게 불었다. 파도가 요트를 흔들었다. 명자는 계속 말했다. 강희주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정석의 얼굴이 변했다. 방금까지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입술이 일자로 굳어지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 변화가 너무 빨라서 명자는 숨이 턱 막혔다. 어떻게 알았어요? 목소리마저 달랐다. 다정함은 온데간데없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배어 있었다. 가방 안에 서류가 있더군요. 그걸 봤어요? 정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자도 따라 일어났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왜요? 왜 그랬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정석은 비웃었다. 진짜 비웃음이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며 코웃음을 쳤다. 알고 싶어요? 정말? 말해요. 당신은 평생 나한테 짐이었어요. 명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짐이었다고요. 40년 동안. 당신 벌어오는 돈으로는 애들 학원비도 안 됐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다 댔고 이 집도 내 월급으로 산 거예요. 당신은 그저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준 사람일 뿐이에요. 명자는 뒷걸음질 쳤다. 난간이 등에 닿았다. 그럼 희주라는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진짜 내 사람. 당신같이 늙고 지친 사람 말고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 정석이 한 발 다가왔다. 이제 좀 가볍게 살고 싶어요. 당신 없이. 명자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 여행의 의미를. 이 요트의 의미를. 단둘이 나온 바다의 의미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설마가 아니에요. 정석의 손이 명자의 어깨를 잡았다. 힘이 세었다. 명자는 뿌리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여보, 안 돼. 명자의 비명은 바람에 흩어졌다. 정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명자를 난간 밖으로 밀어냈다. 강하게, 단호하게. 명자의 몸이 공중에 떴다. 그리고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다. 물이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명자는 허우적댔다. 팔다리를 움직였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어 숨을 쉬었다. 기침을 하며 요트를 올려다보았다. 정석이 난간에 기대서 있었다.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명자를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수평선을 바라볼 뿐이었다. 요트가 멀어졌다.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명자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바다는 넓었다. 너무 넓었다. 사방이 물이었다. 명자는 숨을 헐떡이며 물장구를 쳤다.
살고 싶다는 본능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밀려왔다. 내 인생이 이토록 허무했나. 40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명자는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파도가 명자를 삼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명자는 알 수 없었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돌아왔다를 반복했다. 물을 삼키고 토하고 다시 삼켰다. 팔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냥 이대로 가라앉으면 편할 것 같았다. 그런데 몸이 움직였다. 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이 물을 갈랐다. 다리가 물을 찼다.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든 채 계속 헤엄쳤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30살 무렵이었다. 첫째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둘째 딸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학원비며 교재비며 돈이 물쓰듯 나갔다. 정석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다. 명자는 수영장 청소 일자리를 구했다. 새벽 5시부터 수영장 바닥을 닦았다. 관리인 아저씨가 물었다. 수영할 줄 아세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배워요. 공짜로 가르쳐 줄게요.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게 배웠다. 새벽 청소가 끝나면 30분씩 수영을 배웠다. 자유형, 배영, 평영. 물이 무섭지 않게 되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 그때 배운 수영이 지금 명자를 살리고 있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호흡을 조절하는 법, 팔을 젓는 각도, 다리를 차는 리듬. 명자는 울먹이며 웃었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배운 수영이 이렇게 자신을 구할 줄이야. 해가 기울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명자의 체온은 떨어졌고 입술은 파래졌다. 그래도 계속 헤엄쳤다. 죽고 싶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저 멀리 뭔가 보였다. 처음엔 신기루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점점 뚜렷해졌다. 섬이었다. 작은 섬. 야자수가 보였다. 명자는 남은 힘을 다해 그쪽으로 헤엄쳤다. 발이 모래에 닿았을 때 명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파도가 명자의 다리를 핥았다. 모래가 얼굴에 달라붙었다. 명자는 기침을 했다. 물이 쏟아져 나왔다. 목이 쓰렸다. 온몸이 떨렸다. 살았구나. 명자는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나 살았어. 눈물이 났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명자는 모래를 움켜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갔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다. 허리가 굽은 노파가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흰 머리, 낡은 원피스. 노파는 명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죽으려던 거야, 살려던 거야?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본인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따라와. 그 꼴로 여기 있으면 진짜 죽어. 노파는 명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생각보다 힘이 셌다. 명자는 비틀거리며 노파를 따라갔다. 모래밭을 지나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노파는 명자를 안으로 들였다. 씻어. 옷은 저기 있어. 노파가 낡은 수건과 옷가지를 건넸다. 명자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소금기에 절은 머리카락, 부어오른 눈, 갈라진 입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명자는 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따가웠다. 그래도 계속 씻었다. 소금기를 씻어내고 모래를 털어내고 정석의 손길을 지우려는 듯 세게 문질렀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노파가 차를 내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명자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었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고맙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가 고마워. 사람이 사람 살리는 게 당연한 거지. 노파는 담담하게 말했다. 명자는 차를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다시 선명해졌다. 어떻게 된 거야?
노파가 물었다. 명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남편이 저를 바다에 밀어 넣었어요. 노파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보니까 그러네. 노파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어쩔 거야?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노파는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돌아갈 거야? 아니면 여기 남을 거야? 돌아간다. 그 말이 명자의 가슴을 쿵 내리쳤다. 돌아가서 뭘 하지? 경찰에 신고? 이혼? 복수? 모르겠어요. 명자가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또 났다. 노파는 명자의 등을 토닥였다. 울어. 실컷 울어. 울고 나면 생각이 정리될 거야. 명자는 그날 밤 노파의 오두막에서 잤다. 딱딱한 바닥, 얇은 이불.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했다. 생애 처음으로 타인의 집에서 아무 부담 없이 몸을 맡기고 잠들었다. 사흘을 그렇게 보냈다. 노파는 묻지 않았고 명자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해변을 걸었다. 넷째 날 아침 명자는 결심했다. 돌아갈게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아. 근데 어떻게 가야 할지. 마을에 가면 배가 있어. 내일 큰 섬으로 가는 배 탄다. 거기서 비행기 타면 돼. 노파는 낡은 옷가지 몇 벌을 보따리에 싸서 건넸다. 이거 입고 가. 화려한 옷은 버려. 죽은 사람은 수수해야 해. 명자는 노파의 말뜻을 알았다. 정석은 분명 명자가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명자는 유령이 되어야 한다. 이틀 뒤 명자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기내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수수한 면 블라우스, 검은 바지,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명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정석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명자 그 자체라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했다. 명자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죽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다시 태어날 것인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명자는 선글라스를 꼈다. 노파에게 받은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썼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명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애초에 명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40년을 살았지만 명자는 늘 그림자처럼 살았다. 집 근처 카페에 앉아 명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 동창의 남편이었다. 몇 년 전 상속 문제로 한번 상담받은 적이 있었다. 저 김명자인데요. 아, 명자 씨. 무슨 일이세요? 제 남편이 혹시 실종 신고 같은 거 접수했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자 씨. 이거 좀 이상한데요. 실종 신고가 일주일 전에 접수됐네요. 하와이 여행 중 요트 사고로. 명자의 손이 떨렸다. 일주일. 명자가 섬에서 깨어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정석은 이미 모든 걸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망 선고 청구 준비 서류도 검토 중이라고 나오네요. 빠르면 한 달 안에 처리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명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에 대지 못했다. 한 달. 정석은 한 달 안에 명자를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명자는 자신의 집 앞 골목에 섰다. 아파트 5층. 발코니에 불이 켜져 있었다. 명자가 심었던 제라늄 화분이 보였다. 아니, 보이지 않았다. 화분이 사라져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정석이 나왔다. 그리고 젊은 여자가 함께였다. 강희주. 명자는 숨을 죽였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석이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둘렀다. 여자는 정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밝고 경쾌했다. 명자가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어요. 정석의 목소리도 달랐다. 부드럽고 상냥했다. 명자에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말투였다. 둘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다.
명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궜다. 다음 날 명자는 낮 시간을 골라 집에 들어갔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정석의 생일. 명자는 숫자를 눌렀다. 찰칵. 문이 열렸다. 집 안은 낯설었다. 거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이 없었다. 결혼식 사진도 아이들 돌잔치 사진도 다 사라졌다. 대신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정석과 희주가 손을 잡고 웃는 사진이었다. 명자는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 위 작은 선반. 명자가 아끼던 머그컵이 없었다. 딸아이가 어린이날 선물로 준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힌 컵. 서랍을 열었다. 명자의 앞치마도 냄비 받침도 다 사라졌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명자의 옷이 하나도 없었다. 40년간 모아둔 옷들, 겨울 코트며 여름 원피스며 전부 사라졌다. 대신 희주의 옷들이 가득했다. 화려한 색깔, 젊은 디자인. 명자는 옷장 문을 닫았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세면대 위. 명자의 기초 화장품이 없었다. 값싼 스킨과 로션, 그래도 명자가 매일 쓰던 것들. 대신 비싼 브랜드 화장품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명자는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이 소파도 명자가 고른 것이었다. 10년 전 가구점을 3곳이나 돌아다니며 가장 튼튼한 걸로 골랐다. 정석은 관심도 없었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라고만 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다. 명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이 집을 바라봤다. 40년을 살았던 집. 그런데 명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명자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자는 재빨리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숨었다. 커튼 뒤에서 살짝 내다봤다. 정석과 희주가 들어왔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다. 희주가 웃으며 말했다. 오빠, 이 집 진짜 좋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아. 정석이 와인병을 열었다. 그러게요. 예전엔 너무 답답했어요. 그 사람 사진들도 다 치우니까 시원하고. 맞아요.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명자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둘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요트 전복 사고로 실종된 60대 여성 수색 중단. 정석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희주는 정석의 어깨에 기대며 물었다. 보험금은 언제 나와? 한 달 정도 더 걸릴 거예요. 사망 선고 나오면 바로 나와요. 그럼 우리 유럽 여행 가는 거지? 당연하죠. 당신이 가고 싶다던 곳 다 갈 거예요. 명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왔다.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갔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명자는 멈춰섰다. 뒤돌아봤다. 5층 베란다 불빛이 보였다. 저 안에서 정석과 희주는 웃고 있을 것이다. 명자의 죽음 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졌다. 명자는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섰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명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집을 향해. 자신의 집. 아니, 이제는 자신의 집이 아닌 곳. 도어락 앞에 섰다.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다. 찰칵. 문이 열렸다. 명자는 현관으로 들어섰다. 신발을 벗었다. 복도를 걸었다. 발자국마다 빗물이 흥건하게 고였다. 거실 불을 켰다. 비명이 터졌다. 희주였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정석이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사색이 됐다. 누구? 정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자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천천히 다가갔다. 나예요. 여보. 정석이 뒷걸음질 쳤다. 소파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이럴 수가. 당신 죽었잖아. 죽었죠. 당신이 죽였으니까. 명자는 웃었다. 차갑고 조용한 미소였다. 희주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도망쳤다. 문 닫는 소리가 요란했다. 명자는 정석을 내려다봤다. 주저앉은 정석,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40년을 함께 산 남자. 이제는 겁에 질린 한 남자. 돌아왔어요. 당신한테 줄 게 있어서. 정석은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명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요? 명자는 소파에 앉았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정석은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다. 당신이 바다에서.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 정말이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실종 신고했어요? 그래서 내 물건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저 여자랑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정석이 손을 내밀었다. 명자,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명자가 웃었다.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희주가 숨어있는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40년 동안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나를 바다에 밀어넣은 사람이 다시 시작하자고 하네요. 명자는 가방을 열었다.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정석의 눈이 커졌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하와이 가방에 숨겨둔 거요. 증여계약서, 연금 수령인 변경 서류, 그리고 명자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당신이 회사 돈 빼돌린 내역이요. 정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몰랐죠. 그런데 변호사가 알아봤더니 재미있는 게 나오더군요. 3년 전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고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을 은폐했고 강희주 명의로 해외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렸더군요. 명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석 앞에 놓았다. 이것만 있으면 당신은 감옥에 가요. 최소 3년, 길면 5년. 정석이 무릎을 꿇었다. 손을 모았다. 제발, 명자야. 나 좀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나를 바다에 밀어넣을 때, 내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 저 여자랑 내 침대에서 잘 때.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다. 언제 잘못한 걸 알았냐고. 정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떨궜다.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진정하려 애썼다. 일어나요. 명자야. 일어나라고 했어요. 정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명자는 서류 가방을 밀어냈다. 여기 이혼 서류 있어요. 위자료는 안 받을게요. 대신 이 집 당신 명의로 된 예금, 연금 전부 원상복구해요. 그리고 강희주한테 증여한 재산도 다 돌려받아요. 그건 못하겠어요? 명자가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다. 그럼 이거 검찰에 넘길게요.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당신 늙어서 교도소 가는 거 괜찮으시면 거부하세요. 정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알았어. 다 할게. 3일 안에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등기 이전하고 계좌 이체하고. 끝나면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명자는 방을 향해 소리쳤다. 강희주 씨 들려요? 당신도 나가요. 지금 당장. 방문이 열렸다. 희주가 울먹이며 나왔다. 화장이 다 번져 있었다. 저는 몰랐어요. 아저씨가 이혼했다고 해서. 이제 알았으니 나가요. 희주는 황급히 짐을 챙겼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쑤셔 넣었다. 정석을 돌아봤지만 정석은 바닥만 보고 있었다. 희주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둘만 남았다. 명자와 정석. 40년을 함께한 부부. 이제는 남남. 당신 짐도 싸요. 오늘 밤까지.
명자야, 제발. 제발은 내가 할 말이에요.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달라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미 충분히 울었다. 바다에서, 섬에서, 빗속에서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정석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꺼내 가방에 넣는 소리가 들렸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옷걸이 끄는 소리. 40년의 흔적을 1시간 만에 정리하는 소리였다. 명자는 창가에 섰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작고 희미한 별빛. 그래도 빛이었다. 정석이 나왔다.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명자야. 정말 미안해.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가요. 나도 힘들었어. 40년이 무겁고 무거웠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요. 바다에 밀어넣을 게 아니라. 정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로 캐리어 끄는 소리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 그리고 정적. 명자는 현관문을 잠갔다. 체인까지 걸었다. 거실 불을 껐다.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울어야 할 것 같았다. 화가 나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요했다.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뭔가 채워진 것 같았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돌아다녔다. 정석의 흔적을 하나씩 치웠다. 면도기, 넥타이, 향수병. 쓰레기 봉투에 전부 집어넣었다. 침대 시트도 벗겨냈다. 새 시트를 깔았다.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정석이 좋아하던 맥주, 희주가 사왔을 요거트. 다 버렸다. 싱크대를 닦았다. 가스레인지를 닦았다. 식탁을 닦았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청소가 끝났다. 명자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었다. 비누를 문지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다. 주름도 기미도 다 그대로였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다. 무언가 단단해진 눈빛. 김명자. 자신의 이름을 불러봤다.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당신 인생이야. 일주일 후 명자는 바닷가에 섰다. 부산이었다. 혼자 기차를 타고 왔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갈매기가 울었다. 명자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다.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을 간지렸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다. 명자는 웃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았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명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 소금 냄새, 생명의 냄새.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바다를 향해서가 아니라 해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속도로.